안녕하세요. 이번 회차는 국어에 있는 문법 범주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문법 범주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맞히셨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시제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인데요. 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 발화시는 그 사건에 대해 말을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직선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도 보이네요. 자, 그럼 학습 목표를 확인할까요? 학습 목표 첫 번째는 시간 표현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와 동작상을 구별할 수 있다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목표, 학습 내용은 첫째, 시간 표현의 종류, 둘째, 시제와 동작상입니다. 재미있는 OX 퀴즈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읽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문법 범주는 특정한 언어 형식으로 나타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법적 의미를 뜻한다. 정답은 O입니다. 한국어에서 조사 깨서와 선어말 어미 시로 높임의 의미를 나타낸다면 특정한 언어 형식은 조사 깨서와 선어말 어미 시이고 이러한 언어 형식으로 나타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법적 의미, 즉 문법 범주는 높임법이 됩니다. 높임 표현에는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 있다. 정답은 O입니다. 높임법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높임 표현에는 높임말만 있다. 정답은 X입니다. 높임 표현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높이는 표현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높임 표현은 낮춤과 높임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높임 표현에는 낮춤말, 즉 반말, 그리고 높임말, 즉 존댓말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에 나타나는 한국인의 시간관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만화를 보시겠습니다. 이걸 읽어봐. 1시 1분 1초. 누굴 바보로 하는 거야? 내가 똑같은 숫자 1을 1시 1분 1초라고 읽었는데 왜 1을 시 앞에서는 한으로, 분, 초 앞에서는 1로 읽을까? 뭐지? 자, 만화에서 남학생의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었나요? 자, 왜 우리는 1시 5분 3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시 앞에는 한이라는 순 우리말이 오는데 분이나 초 앞에는 1, 2, 3, 4, 5와 같은 한자어가 쓰이죠. 자, 시.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쓰던 시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둘, 셋, 한, 두,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은 순 우리말입니다. 한자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이라는 순 우리말과 잘 어울립니다. 1시, 2시, 3시. 한국인들 중에 1시, 2시, 3시, 4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에 반해 분과 초는 개화기 이후 한자어를 쓰는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시계 문화가 들어오면서 생긴 단위입니다. 그래서 1분 1초 이런 말이 하나의 단위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1시 1분 1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시 1분 1초라고 하진 않죠. 여기에서 우리말의 시간에는 시만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을 보시면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뒤섞여 쓰입니다. 자, 왔, 엇, 나왔다, 있었다, 희었다 모두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네, 상식적으로
과거의 시간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빤히 들여다 본다, 본다. 이것은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현재죠. 우리말은 또한 한국인은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12지에 12시간으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을 분초로 나누지만 예전에는 우리 조상들은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시간관념에 있어서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과거, 현재 구분이 엄격한데요. 우리말,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시간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고 현재와 과거가 뒤섞여 쓰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한국인의 시간관념이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을 세분화해서 인식하지 않고 여유 있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시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표현이란 자연적인 시간을 언어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현상은 없죠. 지금도 끊임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언어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휘 형태소로 나타내거나 문법 형태소로 나타내는 방법을 취하는데요. 어휘 형태소로 나타내는 시간 표현에는 오늘, 어제,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어제, 내일, 실질적인 뜻, 구체적인 뜻을 가진 어휘 형태소,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에 반해 문법 형태소로 나타내는 시간 표현도 있습니다. 문법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죠. 한다의 니은, 하였다의 엿, 하겠다의 겟 이런 말들은 구체적인 의미가 없는 문법 형태소, 형식 형태소입니다. 자, 시간 표현을 보시면요. 한다, 하, 니은, 다, 하였다, 하, 엿, 다, 하겠다, 하, 겟, 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와 다는 다 공통적이죠. 그런데 가운데 들어가 있는 말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학자들, 국어학자들은 바로 현재, 과거, 미래를 구분하는 이 니은과 엿, 겟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니은을 쓰면 현재, 엿, 과거, 겟, 미래. 자, 이것은 한국인이라면 직관적으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하와 다 사이에 파고 들어간 니은, 엿, 겟 이런 말들은 문법 형태소, 즉 형식 형태소입니다. 자, 그럼 시간 표현은 문법 형태소와 어휘 형태소로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문법 형태소에는 조사와 어미가 있습니다. 어미에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 형태소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부사, 관형사, 동사, 형용사의 어간, 감탄사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구품사가 다 들어가 있네요. 자, 8개의 품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조사까지 해서 9개의 품사인데 조사는 문법 형태소이고 어휘 형태소에는 8개의 품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봤던 오늘, 어제, 내일 이것은 부사거나 명사입니다. 부사나 명사는 어휘 형태소죠. 따라서 어제, 오늘, 내일은 어휘 형태소로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니은, 엿, 겟은 어휘 형태소로 나타내는 시간 표현입니까? 형식 형태소로 나타내는 시간 표현입니까? 그렇죠.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로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죠.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어휘 형태소로 나타내는 방법과 문법 형태소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문법 형태소로 나타내는 시간 표현입니다. 어휘 형태소가 아니라 문법 형태소로 나타내는 시간 표현을 시제라고 부릅니다. 한다의 니은, 하였다의 엿, 하겠다의 겟 이와 같은 문법 형태소가 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시간을 언어로 나타내는 방법에는 어휘 형태소, 문법 형태소
두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문법 형태소로 시간을 나타낸 것만 시제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어는 시제를 가지지 않는 대표적인 언어라고 하는데요. 그럼 중국 사람들은 시간을 표현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죠. 중국어에도 어제, 오늘, 내일과 같은 어휘적인 시간 표현은 있습니다. 다만 중국어에서는 문법 형태소로, 형식 형태소로 시간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제를 가지지 않는 언어는 중국어인 것이죠. 한국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소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는 시제를 가지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제는 문법 형태소로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시제는 자연에 존재하는 현상인 시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한 언어 표현입니다. 시간은 연속적이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그 시간을 끊어서 인식을 합니다. 구분 기준은 발화시와 사건시인데요. 발화, 말이 좀 어렵지만 필발, 말, 화자입니다. 말하는 시점이고요. 사건시는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사건이라고 해서 어떤 거대하고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이 있는데요.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입니다. 말하는 시점보다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먼저 일어났다는 것이죠. 현재 시제는 말하는 시점에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말하는 시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현재 시제인 것입니다. 지금 공부한다. 이게 바로 현재 시제입니다. 자, 그리고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지 않는 시제에 미래 시제가 있는데요. 사건시가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 시제가 되죠. 그래서 말하는 시점보다 사건시가 나는 공부할 것이다. 이런 시제가 바로 미래 시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과거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인데요. 자, 세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시제는 시간이죠. 서술어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보았다. 보아 다 사이에 선어말어미 at을 썼고요. 따스했었지. 자, 따스하 였었지가 줄어들어서 따스했었지가 되는데요. 였었. 자, 따스하와 지 사이에 선어말어미 였었. 이것을 넣어서 과거를 표현했습니다. 비 온 후에 하늘이 더 맑다. 온. 자, 온. 이것은 지금 오는 게 아니죠. 온 겁니다. 자, 오 뒤에 니은, 관형사형 어미 니은을 붙여서 과거를 표현한 겁니다. 어미는 모두 문법 형태소죠. 그래서 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미 뒤에 붙는 하이픈, 자, 이 작대기라고 하는 이거 표시, 이 기호는 무엇일까? 자, 작대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줄표죠. 줄표. 이 줄표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말은 늦어, 늦게와 늦은 거야. 자, 위에 세 문장은 다 의미가 통하죠. 그래, 너희로 왜 이렇게 늦? 자, 이거 말이 안 되죠? 한국 사람 중에 너 왜 이렇게 늦?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것은 늦 뒤에 어떤 말이 와야만 온전한 단어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줄표를 하는 것입니다. 자, 늦으셨네요. 자, 늦 혼자 못 쓰이니까 늦 뒤에 줄표를 했고요. 의시 혼자 못 쓰이죠. 앞뒤에 어떤 말이 와야만 온전한 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앞뒤로 줄표가 붙었고요. 엇도 마찬가지고요. 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으셨네. 자, 네, 늦으셨네. 까지 완전한 말이 되죠. 그래서 내 앞에만 줄표가 붙고 내 뒤에는 줄표가 붙지 않았습니다. 내 뒤에는 말이 없어도 어떤 말이 오지 않아도 온전하다는 거죠. 늦으셨네가 완전한 단어죠. 그 다음에 요, 이것은 보조사입니다.
조사는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줄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요도 물론 혼자서 못 쓰이는데요. 단어라서 줄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줄표는요. 그 앞뒤로 혹은 앞에 혹은 뒤에 어떤 말이 와야 온전한 말이 되는 것을 표시하는 기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너희 왜 이렇게 자, 실질적인 의미 전달이 불가하죠. 그래서 앞에 어떤 말이 와야 된다. 그것을 표시하는 게 바로 줄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시제는요. 야구를 한다. 자, 현재죠. 하와 다 사이에 선어말 어미 니은이 들어갔습니다. 아름답다. 자, 현재인데 아무런 표시가 없네요. 선어말 어미가 없습니다. 선어말 어미가 없는 것으로도 현재 시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형용사일 때죠. 아름답다는 형용사죠. 야구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 자, 한 학생이 아니라 하는 학생입니다. 하 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었네요. 뒤에 나오는 학생을 꾸미니까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거죠. 눈이 참 아름다운 저 아이. 자, 아름답. 은이 붙으면 아름다운이 되죠. 자, 아름답 뒤에 은이 붙어서 자, 현재를 표현하고요. 이다. 이와 다 사이에 아무런 선어말 어미가 없는데도 현재를 표현할 수 있죠. 미래 시제. 제가 그 일을 내일 하겠습니다. 자, 하와 습니다 사이에 get이 들어갔죠. 선어말 어미 get, 미래 시제. 있을 것입니다. 내일 있을 것입니다. 자, 것을 꾸미니까 을은 관형사형 어미인데 미래를 나타내죠. 떠날 사람. 자, 지금 떠나는 게 아니고 떠날 미래죠. 떠나 다음에 리을이 붙어 있죠. 자, 사람을 꾸미니까 관형사형 어미가 되겠죠. 리을은 관형사형 어미이고 뒤에 나오는 사람을 꾸며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관형사형 어미와 선어말 어미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관형사형 어미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밀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야구를 한다. 자, 하 밑에 쓰인 니은은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미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자, 하 밑에 있는 니은은 받침 없는 동사 어간에 붙어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입니다. 다가 어말 어미이니까요. 맨 끝에 오는 어말 어미 앞에 오면 선어말 어미죠. 자, 그에 반해서 나는 어때요? 야구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 뒤에 나오는 학생을 꾸며주죠. 그래서 이 는은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는 는이 되는 거죠. 동사 어간에 붙어서요. 자, 비 온 후에 하늘이 더 맑다. 자, 뒤에 나오는 명사 후를 꾸미죠. 받침 없는 동사 어간에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가 바로 니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이 예쁜 아이가 선미이다. 자, 아이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관형사형 어미고요. 지금 예쁘니까 현재네요. 아,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에 니은이 붙어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니은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매개 모음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매개 모음은 두 자음 사이에 끼어서 음을 고르게 하는 모음을 말하는데요. 먹으니 손으로 해서 으입니다. 자니 가위로. 이때는 으가 안 들어가죠. 근데 기역 받침 때문에 으를 집어넣어서 소리를 고르게 해주고요. 손으로. 자, 소 밑에 니은 받침 있죠. 받침은 자음이죠. 자음 뒤에 으를 붙여서 소리를 고르게 해주는 겁니다. 손로. 발음이 고르지 않죠. 으를 붙여서 손으로 발음을 고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앞말에 어간,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는 이렇게 으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받침이 없을 땐 그냥 니은이죠. 그런데 받침이 있으니까 은이 되는 것입니다. 으가 들어갔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냥 니은입니다. 받침이 없을 땐 그냥 니은인데 받침이 있을 땐 은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받침이 없을 때는 리을인데 그냥 리을이죠. 받침이 있을 때는 으가 들어가서 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표를 외우지 않아도 사실 다 잘 말을 하는데요. 문법은 말의 규칙이죠. 규칙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잘 하고 있는 것을 이름을 붙여서 명료화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에서 과거를 나타낼 땐 니은이나 던인데 니은은 동사고 던은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 쓰이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작상입니다. 자, 시제와 동작상이 대표적인 시간 표현인데요. 동작상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결된 것인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행상은 움직임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완료상은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보시면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 이거는 지금 바람이 현재 그렇게 불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행상이고요. 내가 사과를 다 먹어버렸다. 이거는 다 먹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먹는 중이 아니라 먹어버렸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완료상이 되죠. 자, 동작상은 오로지 동작, 동사에만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중이다. 말이 안 되죠. 달리는 중이다는 괜찮지만 아름다운 중이다.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동작상은 반드시 동사에만 쓰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에서 시제가 나타난 표현을 찾아볼까요? 자, 시제는 시간 표현이죠.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내가 현재 그 동작을 하는지, 상태가 그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이 글에서 동사, 형용사는 어디에 있나요? 네, 노란색 표시한 부분에 나오죠? 자, 동사가 다 나와 있는데요. 이 동사에서 시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동사에서 채웠어요, 하지요, 비운다, 비워졌어요, 채워야겠어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전부 시제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채웠어요는 과거, 하지요는 현재, 비운다도 현재, 비워졌어요는 과거, 채워야겠어요는 미래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은 여기에서 시제는 동사나 형용사, 즉 동사나 형용사는 문장의 서술어와 관련되죠. 문장의 서술어 부분, 동사나 형용사가 있는 부분에 시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억이나 리을에 쓰인 get이 각각 어떤 의미나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볼까요? 자, 기억, 늦겠다. 미래와 관련이 있는 것도 같은데, 자,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늦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라. 자, 니은도 어떤가요? 들어가겠다. 어머, 2,000명도 들어가겠네? 자, 추측이 되겠죠. 디귿은 어떤가요? 못 된다면 나는 장차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겠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의지죠. 나도 하겠다. 자, 리을은 어떤가요? 했겠다. 가정이죠. 나라면 벌써 했겠다. 만약에 내가 너라면 했겠다. 자, 이렇게 get이라는 말이 미래 시제 외에도 추측, 의지, 가정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에 따라 말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에는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들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를 시제라고 합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현상인 시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한 언어 표현인 것입니다. 언어로 시간을 말할 때에는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화시와 사건시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시제는 대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뉩니다. 그리고 시간 표현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동작상이 있습니다.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결된 것인지 등
등 동작의 양상을 표현합니다. 시제와 동작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이고, 현재 시제는 발화 시와 사건 시가 일치하는 시제이며,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나중인 시제입니다. 동작상에는 움직임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동사의 동작상인 진행상과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동사의 동작상인 완료상이 있습니다. 앞서서 get이 미래 시제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걸 배웠는데요. at과 ot도 마찬가지입니다. at, ot은 과거 시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완결된 상황의 지속이란 기능이 있습니다. 너 누굴 닮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엄마를 닮았어요. 자, 이게 과거인가요? 엄마를 닮았어요. 이제 과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과거에 엄마를 닮고 지금은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완결된 상황의 지속. 과거에 닮았고 지금도 쭉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뜻을 at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실현의 확신. 자, 과거와는 상관없는 기능인데요. 일이 너무 밀렸어. 오늘 밤 잠은 다 잤다. 이게 과거인가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미래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at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만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과거 시제로 알고 있던 at, ot이 왜 과거와는 상관없는 기능, 오히려 미래와 더 관련 있어 보이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것일까요? 자, 다음은 박종화의 아랑의 정조라는 소설의 한 대목인데요. 자, 황순원의 소나기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what, but, at. 여기까진 과거죠. 분명한 과거입니다. 그런데 떨린다. 이건 과거인가요? 아니죠. 니은이 들어가 있죠. 현재입니다. 한국인들, 우리 조상들은 시간을 세분화해서 인식하지 않았다고 했었죠. 과거가 현재일 수도 있고, 현재가 미래일 수도 있고, 과거가 미래일 수도 있고, 시간관념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글에서도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서 사용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영어는 과거면 과거, 현재면 현재, 굉장히 시제가 엄격한데요. 우리 조상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을 여유 있게 인식했기 때문에 글에서나 말에서도 시간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이렇게 과거, 현재 뒤섞여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때 at 또는 ot을 쓰는 것일까요? 자, at과 ot은 뜻이 똑같은데요. 어간의 모음이 a나 o일 때는 at이 오고요. 어간의 모음이 어나 우일 때는 ot을 씁니다. 우리가 보었다라고 하진 않죠. 보. 어간의 모음이 오로 끝났습니다. 보다, 보니, 보고, 가만히 있는 보. 오로 끝나서 보, as다. 자, 먹었다. 먹었다라고 하지 않죠. 먹. 어간이 먹. 어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ot을 씁니다. 이렇게 뜻은 똑같지만 어간의 모음이 아, 오이냐 또는 우이냐에 따라서 at과 ot을 달리 쓴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음연서와 자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역에서 비읍까지 문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차근차근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을 보니 음연서와 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군. 자, 기역을 보겠습니다. 동수는 피아노를 쳤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자, 이상하죠? 여러분이 이상한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을까봐 친절하게 문제에 별표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이런 내용까지 넣어놨습니다. 자,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자, 쳤으면서 치 뒤에 붙은 음연서, 첫 뒤에 붙은 음연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쓸 수 없구나 알 수 있죠. 니은, 동수가 집을 나섰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상하죠.
나서자는 괜찮은데 나섰자. 자, 어시 붙으니까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는 어시잖아요. 어쓰면서 어자. 문장이 이상하죠. 나섰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으면서와 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엇과 함께 쓰일 수 없군. 1번은 맞는 설명이네요. 2번, 기역 니은과 미음을 보니 으면서와 자는, 으면서는 자와 달리 다양한 문장 유형과 어울릴 수 없군. 자, 미음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동수야, 빵 먹으면서 공부해라, 공부하자, 공부할래. 아주 잘 어울리네요. 공부해라는 명령문이고요. 공부하자는 청유문이고요. 공부할래는 의문문입니다. 먹으면서는 이렇게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과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먹자를 보세요. 동수야, 빵 먹자, 공부해라. 빵 먹자, 공부하자. 빵 먹자, 공부할래? 먹자는 그 뒤에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과 어울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반대되는 설명이죠. 으면서는 자와 달리 다양한 문장과 어울릴 수 없는 게 아니라 자가 어울릴 수 없죠. 2번은 반대되는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니은과 디귿을 보니 자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 주어가 달라야 하는군. 자, 니은 디귿을 볼까요? 동수가 집을 나서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동수가 집을 나서자 앞문장이죠. 자, 앞에 주어는 동수가이고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뒤는 주어가 비가네요. 앞과 뒤에 주어가 다르니까 문장이 자연스럽죠? 디귿을 보세요. 동수가 집을 막 나서자 동수는 학교에 갔다. 이상하죠? 앞에 주어가 동수가, 뒤에 주어가 동수가. 이상합니다. 동수가 집을 나서자 동수가 학교에 갔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앞뒤 주어가 달라야 하는군. 3번도 맞습니다. 리을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형용사와 어울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동시와 나열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군. 그렇죠. 자, 으면서의 으는 매개 모음입니다.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으를 쓰고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으를 빼고 쓴다는 의미에서 으에 괄호를 친 거죠. 자, 리을을 보면요. 동수는 상냥하면서 차분하다. 자, 형용사죠. 상냥하다, 차분하다. 형용사입니다. 그 동수는 상냥하면서 차분하다. 상냥함과 함께 차분함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시 맞습니다. 그리고 나열, 상냥하고 차분하다. 상냥한 성품과 차분한 성품, 나열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죠. 4번은 맞습니다. 미음, 비읍을 보니 으면서가 부정표현과 어울리며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음을 강조하는군. 자, 비읍을 봅시다. 으면서가 부정표현. 자, 부정표현은 않다죠. 하지 않다, 아니하다. 부정표현과 어울렸습니다. 그때는 동시보다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그렇죠. 동수는 뉴스를 보지 않고 텔레비전을 켜놓았다 라고 하는 것보다 동수는 뉴스를 보지 않으면서 텔레비전을 켜놓았다. 이렇게 쓰면 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강조하죠. 즉, 본다는 행위를 하지 않음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